수출이 반토막 났다라는 이야기, 과거형이죠.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리튬 가격의 상승 관련한 소식도 전해졌고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다양한 관련된 소재 산업에 더 확장시키겠다. 그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목소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대폭 감소한 양극재 관련한 수출 내용. 얼마나 줄었는지 먼저 일단 확인을 해볼까요? 네, 관세청 수출입 무효 통계에 나온 내용인데요. 네. 지난 20일 기준입니다. 이제 우리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주력으로 삼는 3원계 양극재. 일단 가격 면에서요. 수출 평균 가격이 1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톤당 37,48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관세청에는 이제 수출입에 대한 코드가 도입되는데 도입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의 가격이고요. 또 수출량, 그러니까 중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수출 중량도 이제 연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5월 이후에 그래도 월 기준으로 2만 톤을 넘겨왔었는데 3분기부터 하락폭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지금 2만 톤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고요. 이달 이제 추정치인데 13,000톤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이 가장 좋았는데요. 올해 따지면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이고요.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이제 올해 총 수출량이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정도 떨어진 13,422톤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출 금액도 절반 정도 떨어진 5억 592만 달러, 5억 달러 턱걸이를 하는 수준으로 머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시 악재가 겹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역시 3원계 양극재가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3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장,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해외 사업장이 주로 공급이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전체 밸류체인, 배터리 밸류체인에 타격이 분명히 입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건 결국 완성된 배터리에 대한 어떤 보수적인 내년 전망 이런 것과도 연결지어서 전체적으로 배터리 분야에 대한 내년 전망까지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네, 4분기 이렇게 수출 관련한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나서 이래서 4분기 2차 전지주들이 좀 하락을 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재규 교수님, 영향이 어느 정도 없진 않겠죠? 네,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근데 사실 선반영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대다수의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7월, 8월 달부터 계속해서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 수출되고 있었던 물량 중에서 8월 달에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거기서 계속해서 감소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12월 달이 거의 연말 월말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12월 달 수출 물량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면 굉장히 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어느 정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BM의 경우 저점에서 80%가 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K IE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50%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55%에서 60% 정도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최근 진행이 됐었던 조정 같은 경우는 전 정상적인 조정, 그러니까 차트상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쪽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부분들이 솔직히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선반영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일단 주가 같은 경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또 수급적인 면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반등이 나오는 이 저점대, 오늘 혹은 어제 저점대를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추세적인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주가 흐름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해당 내용을 좀 인지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전지 실적에 당연히 반영이 될 거고 실적이 발표가 되는 이제 내년도 이제 초에는 또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이미 4분기에 주가가 좀 출렁일 때 반영이 됐어라고 볼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주가를 논할 때 두 가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고 두 번째는 수급인데요. 네. 일단 지금 최근의 반등을 보시더라도 한국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는 제뉴얼 이펙트라고 딱 우리가 1월만 되면은 새로운 돈들이 들어온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 연말 보너스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사장님이라서 그러세요.
아니 저는 그냥 일개 프리랜서라서 예, 받아본 적이 사장님들은 없습니다. 일단 연말 보너스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 보너스가 들어오는 시기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연말 보너스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게 다시 한번 증시에 불을 붙이는 자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제니얼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2023년도 개인 투자자가 제일 많이 투자한 섹터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결국은 2차 전지일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한 개인들의 매수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결국 개인들이 주도하는 현재 종목 장세에서는 주가는 좋은 방향을 보일 수 있다. 다만 가장 걱정되는 거는 지금 미국의 빅테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 게 실적 대비로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은 실적 발표와 함께 약간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바이오와 2차 전지가 핑퐁 게임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LNF와 HLB 그리고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가 지금 다들 뭐 이게 코스피로 옮겨간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코스닥 150 지수에서 LNF를 담고 있는 자금 역시도 나머지 2차 전지 섹터로 또 돌아가겠죠. 네. 이러면 또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HLB 역시도 지금 시가총액이 빠져서 코스피로 옮겨간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다시 바이오 매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코스닥은 주로 수급 플레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수급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네. 다만 지금 수출 통계를 보시다시피 혹은 지금 미국 내 전기차 재고 상황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전기차 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보시더라도 이 부분이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2024년도에 고금리 영향, 보조금이 줄어드는 지금의 이슈, 그리고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전기차 시황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감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투자를 연기한다는 소식도 지금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보다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질 것이며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스윙 투자 박스를 어디로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2024년도 2차 전지 투자에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지금 2차 전지 대장주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 걸 보시면은 중국에서 철강 수출을 거의 덤핑 수준으로 이제 전 세계로 뽑아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심한데 네. 요게 석탄을 많이 떼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이 안 나온다? 부정적이다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가 과연 지금의 주가를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는 숫자는 좀 부정적이다. 다만 수급은 좋다. 네. 이 부분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에 그 테슬라가 중국에서 얼마 정도 판매량이 나타났을까가 나올 텐데 굉장히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더라고요. 가격이나 정책에 따른 테슬라 판매량. 그럼 또 단기적으로 전기차 안 팔리는 줄 알았더니 가격 내렸더니 다 사네? 이런 분위기가 또 싹 만들어지면서 2차 전지주에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자동차주에 대해서 제가 절대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자동차는 계속 더 많이 팔릴 겁니다. 전기차는 특히 더 많이 팔릴 겁니다. 하지만 판매되는 물량이 중요하냐 혹은 팔았을 때 남겨먹는 이익이 중요하냐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심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그랜저가 안 팔린다, 제네시스가 안 팔린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는 모닝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다, 레일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지금 말 그대로 영업이익률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볼륨 모델에서 이 볼륨 모델 자체가 점점 저가형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전기차도 지금 저가형 전기차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할인 판매한다라는 것 자체도 이익률을 건든다라는 겁니다. 네. 이익률이 안 좋아지면은 자동차 업계는 부품주를 결국 압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고금리가 지속되는 이 구간에서는 자동차 시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의 시각 혹시 있으십니까? 반대의 시각? 반대의 시각 아무도 없으십니까? 부정적 시각이? 네, 부정적 시각이니까 긍정적 시각으로 좀. 저 더 부정적 아, 시각. 그래요? 말씀드리면 안 되는 더 안 거죠? 좋아요? 아, 뭐 얼마나 안 좋은 건데요? 테이버 네. 고수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안 좋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같은 연장선상인데 시황이 업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내년이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 네. 이제 정치적 변수가 전기차 시장에 상당히 큰 게 트럼프가 얼마 전에 자신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했었을 때 정책 방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로드맵을 쫙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냥 자기 말로도 얘기는 하지만 인플레 감축법 폐기를 아주 공식화하면서 또 하나 얘기한 게 연비 규제 대폭 완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도 전기차 수요에 대한 그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게 내연기관차에 대한 이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연비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된다면 말이죠. 그럴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IRA의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고속 충전 시설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들이 전반적으로 다 스케줄이 물론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를 가정해서 다 스케줄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혹시 그 외신에서 보도 나왔지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할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미 상무부에서 최종 이제 안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그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무역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렇게 되면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까지 다 포함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내년 상황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유럽도 지금 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장벽을 치고 있어요. 유럽이요? 유럽이요. 왜냐하면 중국은 내수 전기차 시장이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금도 끊겼고 그래서 미국은 진출을 못해요. 그래서 유럽 진출에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유럽이 그런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뭐 프랑스를 비롯해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비 규제 이런 것들 혹은 수출 선적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산 전기차의 유입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지금 충돌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내년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관련해서 뭐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다른 시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미국에서 11월에 있었던 4번의 지방 선거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의 결과를 보면은 아직 민심은 민주당으로 향하고 있다를 결론을 짓더라고요. 관련해서 4번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다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보다 아직은 시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도 더 높게 봐야 한다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물론 선거는 결과 때까지 뚜껑 열어봐야 한다고 모르는 거고 내년 되면 바이든이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약점으로 그 받고 있는 뭐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강화를 할 거거든요. 판세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최소한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를 이길 적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공화당 뭐 내년에 이제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된다면 사법 리스크를 벗고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바이든과 부딪혔을 때에 뭐 고령 그 4살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러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바이든이 여기서 한두 번 더 말실수하면 이제 그럼 좀 정말로 타격이 크겠죠. 정말 누가 될지를 모르겠어서 그게 또 가장 큰 불확실성이네요. 제가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살짝 이제 긍정적인 코멘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여기저기서 좀 욕을 먹으면서도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주가의 그런 주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왔었습니다. 주가가 낙폭이 너무 과하면 이제 반등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쪽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소재들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을 계속해서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분리막이라든지 전액 관련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좀 좋게 나왔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또 이제 고객 예탁금이 오랜만에 50조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처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2024년 통째로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분기까지는 이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는 전 적합하다라고 보지만 2024년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고 하저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의 여력은 남아 있다. 이렇게만 저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침묵을 지키고 계셨던 우리 임순재 교수님이 이제 드디어 입을 여실 때입니다. 내년에 배터리 쪽에 감산 예고가 지금 있어요. 이제 반도체 디램 감산 같은 뭔가 비슷한 과정과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또 기대감이 좀 물씬 풍기거든요. 네, 뭐 배터리 감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감산이다라기보다는 업계들이 아마 파산이 더 파산으로 인한 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회사로 해서 지금 완전히 과점화되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각 회사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적당하게 이제 각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암묵적인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아직은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느 업체가 감산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다른 업체가 그 물량을 증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감산하는 업체가 먼저 도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아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이제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이 대규모 투자가 전부 자기 돈으로 하면 좋은데 대부분 차입금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조단위 이상의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만큼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만약 2차 전지 배터리의 판매량이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회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재무 위험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면 그 재무 위험성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파산이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지금 중국 내에서 뭐 치킨 게임 비슷하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만약 중국에서 치킨 게임이 끝나서 뭐 한 서너 개 회사가 남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회사들의 경쟁력은 어마어마하게 강해질 겁니다. 아마 국내 업체들도 그걸 쫓아가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의 이런 치킨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도 같이 좀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에 리튬 가격은 어떻습니까? 리튬 가격 네. 좀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반등해봤자 근데 그 정점 찍었을 때 비교해보면 뭐 5분의 1,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니까 최근에 이제 그 탄산 리튬 가격 킬로그램당 중국 위안화 기준입니다. 네. 88위안. 이게 당시 20일 기준으로는 이제 2년 전 최저치와 맞먹는 수준이고 1년 전이 이제 상당히 가격이 좋았으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이제 6분의 1 수준 정도인 거고요. 뭐 이게 리튬 가격이 항상 이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양극재 팔 때도 이제 그 사는 시점과 사는 시점에 그 가격이 팔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계속 뭐 계속 악재만 말씀드려 죄송한데 네, 그러네요. 뭐. 네. 김대중 교수님 전화 연결하고 싶네요. 네. 김대중 교수님은 또 2차 전지 쪽에 또 긍정적인 얘기를 종종 해주시고 에코프로도 또 이렇게 매수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가지고 김대중 교수님 전화 연결이라도 해보고 싶은 그런 심경입니다. 리튬 가격에서 네. 말씀드리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전일자로 보면 이게 88위엔에서 더 떨어져서 86.5위엔까지 떨어졌습니다. 확인 사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면 지금 저 켜놨거든요. 차트로 보여줍니다. 네, 예. 차트로 지금 열어놔서 차트를 네.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을 아주 아니 명확하게. 현실이라기보다는 지금 이거 어찌 보시면 요 코로나 이전 가격대 기준 대비로 보시면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리튬의 반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리튬 광산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점 역시도 어찌 보면 리튬 공급이 증가하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원자재 사이클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지금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투자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경계하라고 그거, 하니까 공포에 잠깐 매수하고 그거 싶은데요. 관련돼서 네. 추가적으로 리튬 네. 관련돼서만 한 가지 좋습니다.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이유를 보면 중국 내에서 리튬 생산량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리튬을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하는데 남미에서의 지금 리튬 생산량이 증가를 하면서 가공 물량이 지금 증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에서 중국으로 리튬을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향후에 남미 지역이나 아니면 뭐 지금 뭐 미국도 뭐 리튬 뭐 대규모 리튬 광산이 개발이 되고 있고 네. 뭐 인도나 지금 뭐 이란 같은 경우도 대규모 리튬 광산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채굴이 본격화되는 2025년 이후가 되면 과연 리튬 가격의 수요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수 있을 만큼 빠를 것이냐라고 보면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부정적인 시황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 공포에 매수하라도 될 수도 있겠고요. 사실 시장이 언제 팩트에 딱 맞게 올라가고 내려갔나라는 그런 생각도 든다면 2차 전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임순재 고수의 의견입니다. 내년 전기차 판매 증가율 둔화가 전망이 된다. 손소호 고수는 변수는 중국 반값 전기차다. 이재규 고수 여기서 꺾이면 안 된다. 태희보 고수는 전기차 재고의 증가, 고금리 지속 여전히 고려해야 할 요소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젠탑5 이어지는 3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